법지문 가봅시다. 법지문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사례예요. 사례. 우리한테 사례 주어지고, 왜냐면 법은 A의 경우 이렇게 적용한다. B의 경우 이렇게 된다. 다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본문에서. 나한테 주어진 사례가 그죠? 본문에서 언급한 어느 케이스에 들어맞는지를 제대로 매칭하는 거. 됐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계속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정리할 때 그 내용에 조금 착안을 해서 가게 되겠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로 본다면은 이제 요 문제랑 그죠? 요 문제, 그 다음에 요 문제 28, 29 그렇죠? 요게 조금 이제 껄끄러워질 수 있겠지. 그리고 변형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 그 정도 될 거니까 일단 체크해 두시면, 이거 두 문제 일단 먼저 발표부터 해두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냐?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이어갑시다. 자,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부터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됐죠? 그러니까 법의 효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네요, 일단. 원래 뭐 우리 비문학 지문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잖아. 개념 정의부터. 그렇죠? 그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네요.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타당성이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하는데, 그렇지? 이때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일단. 추구하는 정의가 같다라는 전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돼. 이런 법은 타당성은 있는 법이다. 됐죠? 됐습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 막 옛날에 무슨 뭐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 악법도 법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악법도 법이다. 그때 법 따지면 사실상 지금 여기 타당성이 없는 법인 거죠? 괜찮습니까? 추구하는 정의가 다르잖아.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와 국민이 추구하는 정의가 다르면 그 법은 타당성을 잃은 법이라고. 괜찮습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실효성이란 계속 갈게요. 법이 현실로 지켜져서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대. 됐지?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 이게 실효성이라는 거야. 자, 실효성이 없는 법은 실제적인 힘이 없대요. 됐죠? 실제적인 힘. 간단하게 얘기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치? 타당성이 없으면, 그치? 우리 실제 기출에도 있었죠? 뭐 타당성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또는 실효성은 있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둘 다 없으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경우의 수 가지고 노는 거. 따라서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이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네요. 우리도 밑에서 이제 구분하면 되겠지. 본문 끊어주고 갈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일단. 아예 쫙. 됐죠? 자, 시간적 효력을 지금 얘기하네요. 첫 번째. 시간적 효력. 넘어가도 되겠죠?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규정된 시행일부터래요, 일단.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생겨. 만약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치? 경우 나왔네요. 이때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자, 20일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중요해요. 제정한 날, 공포한 날이 다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제정과 공포가 다를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야. 괜찮습니까? 공포는 발표한 날이니까. 그렇죠? 이거 조금 장난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이 소멸한다. 됐죠? 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두 가지 나왔네요. 폐지일이 지난다? 아니면 폐지일 전이더라도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돼 버리면. 됐습니까? 됐죠? 자,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나왔네요, 또. 그때는 어떻게 한다?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효력이 소멸된다. 됐죠? 음흠. 내용이 상출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됐습니까? 문제 없죠? 자, 법의 효력은 시행 후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시행 이전에 만약에 오늘 만약에 그쵸? 새로운 법이 적용되게 됐어. 오늘부터. 어제 그 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 소급이라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전의 걸 끌어다가 지금 적용하는 걸 소급이라고 얘기해요. 괜찮습니까? 자,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러나 나오네요. 그러나 예외사항이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일단은 가장 단순해. 첫 번째,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신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뒤에 이제 다만이야. 그러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법지문에서.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오케이, 이거네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쉽게 갑시다. 공소시효가 남았어. 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 법이 없었는데, 법이 없었다가 아니지. 다른 법이 있었는데, 그쵸? 아직 적용되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근데 그때 이제 시효가 바뀌었어. 법이 바뀌었어. 그럼 아직은 시효가 남아있으니까 신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사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뒤에 넘어갈게요. 자, 인적 효력 나오네요. 이제 두 번째. 인적 효력. 시간적 효력 끝났어. 자, 인적 효력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 그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 요거 기억 지우세요. 이거 오타예요. 여기는 기억 없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속인주의 나오네요. 됐죠? 속인주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국적국에 법을 적용한다. 단순하게 가자, 그냥. 됐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법, 미국 사람이면 미국법. 됐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 됐죠? 한국인이니까. 자,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다른 나라 영토 주권을 침범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완한대요. 그렇지? 속지주의가 뭔데? 뒤에 나오겠죠? 속지주의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국법을 적용한다. 아, 됐죠? 음.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하는 거.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거. 괜찮습니까? 실제로 이런 거 되게 막 문제되는 거 많았죠. 미군은 미군법 적용한다 뭐 이래가지고 미군이 사고 쳤을 때 제대로 처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말 많아요. 음, 지금도 말 많아요. 자, 그런데 주한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지만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근데 밑에 넘어가서 면책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요거 있네요. 주한 외교사절한테는 일단은 법적 효력이 없다니까 만약에 얘가 죄를 저질렀잖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처벌할 수는 없네, 실제로.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은 지켜야지. 괜찮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법의 장소적 효력, 마지막 장소적 효력이네.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 이거네요.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곳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법은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됐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놓고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네요.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의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야? 방금 읽었잖아. 영역의 일부. 어떤 경우에? 그렇지, 도시계획. 방금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 있죠? 도시계획법. 일부 조항. 가능.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 아니거든요. 언제?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 자체가 폐지되면, 음, 그렇죠? 가능.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쉽게 정리할게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폐지하는 것도 공포가 필요해요. 몇 월 며칠부터는 이 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됐지? 그럼 이 날짜가 지나면 그 법은 이제 폐지되는 거야. 근데 그 공포한 날짜가 있어. 하지만 그 이전에 그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날짜가 무슨 상관? 이미 없어졌는데. 됐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2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쵸? 음.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 되겠죠? 1번이니까 맞는 말이었구나. 1번이 맞는 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1번이 맞는 말. 날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자, 3번. 법의 효력은 부칙의 시행일을 반드시 규정해야 발생한다. 에이, 규정해야가 아니지. 그렇지. 규정하지 않으면 뒤에 내용 정리합시다. 규정하지 않는 경우 공포 후 20일 경과. 됐지? 됐죠? 효력 발생하는 거죠. 자, 4번. 주한 외교사절은 우리나라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야, 아니라고. 뭘 안 해도 되긴 안 해도 돼. 그냥, 법의 효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됐지? 하지만 준수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죠? 이 4번 마인드로 외교관 하면 큰일 나죠. 됐지? 자, 마지막 5번.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쌤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더라도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아니죠.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른 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정답 1번. 자, 27번에 기억 갑시다. 그쵸? 기억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하나씩 따져보자. 방금 전에 우리 체크했던 거. 타당성 동그라미, 실효성 세모 했을 거야. 괜찮습니까? 표시해 놓은 이유가 있지. 자, 이렇게 끊어 놓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타당성은 있고 실효성이 없을 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관련된 얘기잖아, 이거. 그치? 됐죠? 그럼 타당성은 있다고 했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가질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됐나요? 자, 2번. 타당성은 있고 실효성이 없을 때 똑같아요. 그때 정당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대요. 에이, 정당한 자격 역시 타당성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갖출 수는 있지. 됐니? 넘어가도 되겠죠? 자, 3, 4번은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실효성만 있을 때에는 강제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지. 강제력은 실효성 관련이니까 가질 수 있지. 됐죠? 강제력은 실효성 관련이에요. 넘어가 되겠죠? 그리고 4번.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대요. 이거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타당성 아니야? 그쵸? 타당성이 없을 때는 인정받을 수 없지. 이거 4번이 맞는 말이지.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모두 갖추면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요거 말장난 충분히 변형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넘어갑시다. 어유, 28번 같은 경우에는 세트죠. 세트로 얘기하는가? 한꺼번에 봐야겠네요. 자, 음주가 허용된 나라 A, 음주가 금지된 나라 B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생기네요. 야, 우리 이거 선지 버려두고 그냥 정리하자. 속지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 어디 법을 따르는 거야? 그렇지. 비국에서 먹었으니까 비국의 법을 따르는 거지? 그러면 처벌 받아 안 받아? 그치, 처벌 받음. 됐지? 문제 없죠? 대신에 속인주의를 따르면 그치, A국 법을 따르고 그렇지, 처벌받지 않아. 됐습니까? 그렇죠. 요거 세트 찾는 거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에 살짝만 바꾸면 그렇죠? 살은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지 내역이 또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정답 자체는 2번밖에 안 되죠? 세트가 맞아떨어지는 거. 그렇죠? 내려갈게요. 자, 29번. 이게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잘 봐. 자,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2016년 6월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대요. 됐습니까? 자, 1990년 1월에 법이 있었어. 별도의 폐지 시기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괜찮죠? 자, 이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부과. 됐죠?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위법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부터죠. 맞지?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 명확하게 갑시다. 1990년 1월에 제정되었던 관련 법에 따랐을 때는 세모기업이 언제까지야? 2015년 2월까지. 됐지? 괜찮습니까? 부과할 수 있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2012년 2월 1일에 공포가 됐어. 그리고 2월 10날부터 시행됐어요. 됐지? 넘어가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바뀌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바뀌었네요. 됐지? 그러면 조사가 언제였어? 그냥 6월만 보면 안 되지. 2016년 6월이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는? 2021년 6월까지 부과할 수 있음이잖아.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 요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서 공포된 기간이 요거 이전이죠? 괜찮지? 됐지? 시행 종료되기 이전이라고. 그러면 뭐가 가능해져? 그렇지. 앞에 본문에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 쓸게.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괜찮습니까? 그렇지.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좋다. 그 말도 쓰자. 됐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주어진 예시에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이게 날짜 가지고 장난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크게 바꿀 것도 없어. 날짜만 살짝 조작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선지로 내려간다. 요즘 따라가고 있지? 선지로 내려갈게요. 1번. 구법의 효력은 끊어줄게요. 개정된 법의 시행일로부터 소멸했겠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날짜 볼 필요 없지. 이건 날짜 볼 필요 없이 신법이 시행되고 나면 구법과 상충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오케이. 1번 맞는 말. 그렇죠? 자, 2번 갑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땡땡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겠고, 우리 날짜 이미 적어놓길 잘했다. 6월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 7월에는 부과할 수 없지. 됐지? 2번 맞는 말. 됐지? 3번 땡땡 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면 소급하여 적용한 거. 맞지, 맞지, 맞지. 원래 이전 법대로였으면 끝났어요. 2015년이니까. 그치? 근데 소급해서 적용했으니까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3번 탈락. 됐죠? 맞는 말이니까. 넘어가 되겠죠? 4번 내려가 볼게요. 4번. 자, 개정된 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세모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구법의 효력이 존재했겠군. 이거, 야, 3번이랑 4번은 3번이기 때문에, 4번이기 때문에 3번이 가능한 거잖아. 맞지? 괜찮죠? 효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음. 됐죠? 이 3, 4번은 연관성이 있는 지문이네. 천지. 됐죠? 둘 다 맞는 말 그러니까. 됐습니까? 자, 5번 갈게요. 법이 개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2016년 6월에는 이미 끝났지.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가 없죠? 자, 정확하게 해설 한번 해봅시다. 개정되지 않았다면. 됐지? 어떤 일이 벌어져? 행위 종료 시점이잖아. 그쵸? 과징금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때 행위 종료 시점이 언제라고? 쏘리. 행위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이게 정확하겠지? 됐죠? 그럼 행위 종료 시점은 2010년 2월이었으니까 쭉 넘어가서 2015년 2월까지겠지. 됐지? 그러니까 2016년 6월에는 처분 내릴 수가 없지. 됐죠? 요때까지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정답 5번. 괜찮나요? 이거 29번 문제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례도 고스란히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됐지? 자, 마지막 30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어휘 당연히 익혀두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한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게 함. 이겁니다. 시행이잖아, 시행. 됐죠? 시행. 그러니까 법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만든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문제 없죠? 네. 오케이. 날짜 가지고 노는 거 조금만 진짜 조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날짜 가지고 노는 거. 오케이.